표현들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 표현대리 개념을 먼저 보면은 일단 대리권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겁니다. 무권대리죠. 자, 근데 마치 대리권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췄다는 거죠. 외관을. 그랬을 때 그러한 외관을 신뢰했던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본인을 보호하려고 상대방 보호하려고 상대방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왜 상대방이 보호를 받아야 되냐? 상대방이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을에게 대리 권한을 줬거든요. 수권을 했어요. 권한을 줬다. 수권. 그러면 을은 대리인이 된 거죠. 그리고 수권을 받으면서 이 을은 위임장도 받으셨어요. 위임장 딱 갖고 있죠. 그럼 나중에 갑이 수권했던 걸 철회할 수도 있죠. 철회. 수권 철회를 하게 되면 임의대리권이 어떻게 됩니다? 소멸하죠. 임의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그러면 수권 철회할 때는 위임장도 빼들어야 돼요. 위임장 줬던 거 뺏어야죠. 그죠? 이거 들고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거를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안 뺏었고 을이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을이 위임장 갖고 어떻게 해요? 대리인인 척하면서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죠. 갑이 당시에 빌라를 갖고 있었고 이 빌라와 관련해가지고 서류를 싹 다 넘겨줬었는데 위임장은 회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 갑의 빌라에 대해서 계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뭐 가령 매각을 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등기를 싹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을이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고 도망치겠죠? 그럼 상대방은 유효로 하고 싶어? 무효로 하고 싶어? 유효로 하고 싶죠. 유효로. 근데 을이 대리권 없이 한 거니까 이거는 유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무권대리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고 이거를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 본인이 뭐 하면 유효가 되죠?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추인하면. 아니면 거절하면 무효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본인이 한다고요. 상대방은 철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지만 유효로 만드는 카드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은. 그래서 상대방이 유효로 만들고 싶고 여기서 본인한테도 뭔가 책임이 있다면 이 무권대리를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대리예요? 표현 대리죠. 상대방 쪽에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는 거는 내가 을을 쳐다봤을 때는 을에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게 표현 대리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 수 있어요. 유효로.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죠? 갑한테 책임 지우는 거죠. 당신 빌라는 지금부터 제 거예요. 라고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은 상대방은 적어도 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저 을이 무권 대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개념 밑에 이제 특징들 한 개씩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어쨌든 표현 대리는 무조건 무권 대리라는 겁니다. 그럼 표현 대리가 언제 유권으로 바뀔까요? 언제 유권으로 바뀌죠? 예? 언제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무조건 무권이에요. 표현 대리는 무조건 무권이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표자 잘 보시면 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기 무 들어가 있죠. 무. 여기 무가 여기 있다는 거죠. 무권 대리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권이에요. 자,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고 해서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약에 그 밑에 줄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은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든지 하는 건 다른 주장이라는 거죠. 줄치입니다.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그리고 표현 대리의 주장 줄치입니다. 이거는 같은 주장입니다. 다른 주장입니다. 다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무권 대리라서 유권 대리라서 표현 대리 자체가 무권 대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장이라는 거죠. 다른 주장. 자, 내려갑니다. 상대방 보호입니다. 주장권자.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냐?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바로 이 병을 말하는 거죠. 이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저 본인 갑이나 무권 대리 행위했던 을 같은 경우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밑에 점 표현 대리에서 보호받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표현 대리를 법원에서 판사님이 고려해줌, 고려 안 해줌. 고려 안 해줍니다. 주장을 해야 고려해줍니다. 디귿 내려갑니다. 표현 대리도 현명이 있어야 돼요. 표현 대리는 대리예요, 대리 아니에요? 대리다, 대리 아니다? 대리 맞아요. 왜 대리예요? 대리라서. 그죠? 따라서 현명이 있어, 현명 없어? 현명 있는 거죠. 현명 있는 거죠. 무권 대리는 대리다, 대리 아니다? 대리예요. 무권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건 현명이 있었어, 현명 없었어? 현명이 있었어요. 대리인인 척했죠? 그게 현명한 거죠.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안에 포함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도 대리라고요. 근데 현명 있어, 현명 없어? 현명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에도 현명이 포함되어 있고 표현 대리에도 현명이 포함되어 있고 바꿔 말합니다. 현명이 없다면, 현명이 없었다면 표현 대리 될 수가 있다, 없다? 대리가 아니에요. 현명이 없으면요. 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하셔야, 그쵸? 그래야 표현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리을.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결국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독박이라고 하죠. 그죠? 독박 쓰는 거예요. 몇 대 몇이라는 거죠? 100대 빵이라는 거죠. 누가 100이에요? 본인 100%, 본인 100%. 본인 100% 책임이에요. 뭐가 성립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 100%라는 거죠. 그죠? 예, 100대 빵. 이런 게 깔끔하죠. 그러니까 차 사고 났을 때도 좀 100대 빵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받지 않아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교통사고는 100대 빵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한심한 경찰들이. 그죠? 오늘 경찰쌤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 하면 뭐라 하시거든요. 왜 경찰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뭐라 하시기 때문에. 이거 안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본인이 전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니, 야간에 오세요. 그거. 동영상 안 들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본인은 무과실이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일단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러면은 100% 그 책임은 본인이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실상계. 나도 잘못 있고, 나도 잘못이 있고, 너도 상대방도 잘못 있으니까 과실 퉁치자는 거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과실상계가 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죠? 과실상계 되는 경우 어디가 있죠? 어디 파트에서 과실상계가 되죠? 없어요. 없어요. 과실상계 다 안 됩니다. 담보 책임에서도 과실상계 안 되고요. 표현 대리에도 담보 책임 안, 표현 대리에도 과실상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실상계라는 말 나오면, 예? 무조건 과실상계 나오면 무조건 그냥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과실상해 무조건 안 됩니다. 담보 책임도 안 되고 표현 대리도 안 되고 안 된다고요. 네. 이런 걸 사람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막 이런 거, 그죠? 100% 막, 그죠?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 이렇게 이런 거 맞죠? 그럼 편법을 좋아하시는 거죠, 편법을. 자, 내려갑니다. 미음.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네요. 줄치입니다. 이거는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라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 이미 무효로 다 확정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표현 대리가 적용되려면 적어도 유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유효가 될 수 있어야죠. 유효로 바뀔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거는 강행 규정 위반 무효죠. 이거는 유효로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적 확정적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밑으로. 자, 이제 표현 대리는 종류가 3가지입니다. 표현 대리의 종류는 3가지예요. 자, 첫 번째 표현 대리 같은 경우는 수여 표시 표현 대리입니다. 수여 표시 표현 대리. 두 번째 표현 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세 번째는 소멸 후 표현 대리. 이렇게 종류 3가지예요. 수여 표시 표현 대리는 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126조. 소멸 후는 129조. 이렇게 3가지가 나오지요. 자, 먼저 수여 표시입니다. 자, 125조입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줄치입니다. 표시한 자 줄치세요. 이 자가 바로 본인입니다. 아, 본인이 표시했다는 거죠. 뭐를 표시했다는 거죠? 대리권 뭐함을? 수여함을. 내가 대리권을 얘한테 줬거든. 이거를 뭐 했다고요? 표시했대요. 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수여 표시를 하셨어요. 수여 표시를. 수여의 표시를 하셨다.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줬거든. 내가 을한테 수권을 했거든.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야 라고 갑이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얘가 갑의 대리인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다고요. 왜 을을 대리인으로 생각했죠? 네가 그렇게 수여 표시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게끔 계약이 된 거죠. 마음에 드는 거죠. 당연히 유효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이 수권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갑이 책임져야 돼요. 네가 수여 표시한 거니까. 그죠? 설령 진짜 수권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수여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여야 된다, 무효여야 된다? 유효여야 된다, 이 계약은. 그래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병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책임지라고 할 때 상대방은 적어도 을하고 계약할 당시 얘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그리고 무과실입니다. 요 상황인 거죠. 네, 요런 틀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지금 125조 조문 보고 있습니다.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타인이 누구 말하는 거죠? 갑을병 중에서 첫째 줄 잘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여기서 표시한 자가 누구고? 갑. 타인이 누구고? 을이에요. 타인이 을입니다. 을. 그리고 제3자 있죠? 이게 병이에요. 이제 조문에는 제3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는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병을 우리는 상대방이라고 부르는데 125조에는 얘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3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법이 바보 같아요. 법이요.
그냥 상대방이라고 하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법에선 제3자라 그래요. 이 바보들이.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표현들이 출제할 때 얘를 제3자라고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피해는 우리만 보는 거죠.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엄청 헷갈립니다 이거. 자, 그래서 병에 대하여 타인 을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가 갑이거든요. 그 갑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타인 누구라고요? 타인이 을입니다. 을과 그 제3자 병,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었죠. 그 계약에 대해서, 그 타인 을과 제3자 병의 계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누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갑, 너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 너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저 병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갑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면, 본인에게 독박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어야 몰랐어야? 몰랐어야 되고,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석입니다. 역시. 자, 내려갑니다. 성립요건 첫 번째. 일단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어야죠. 수여 표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명시, 묵시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점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냐? 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갑이 을을, 야, 을은 내 대리인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을은 내 총괄 관리인이야. 그럼 총괄 관리인이라고 했으니까 대리인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대리인이란 단어는 안 썼죠. 이것도 수요 표시한 거 안 한 거? 항고. 이게 바로 그 밑에 줄에 나오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에요. 그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대리인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직함이죠. 혹은 명칭이죠. 그런 사용을 저 갑이 승낙했거나 묵인했던 경우도 이거 수요 표시 있었던 걸로 봐야죠. 자, 밑에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자, 대리권에 수요 표시 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수요 표시 받은 상대방이 누구예요? 누가 수요 표시 받았죠? 누가 수요 표시 받았죠? 수요 표시 어디 있어요? 수요 표시 여기, 수요 표시 여기 있는데? 수요 표시 누가 받았죠? 이렇게 받았는데? 예. 을은 수권을 받은 거. 을은 수권 받았다고 그렇게 뒤에 된 타인이요, 타인. 수요 표시는 누가 받았다고? 수요 표시는 병이 받았다고요.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네? 이거 다 이거 써놨잖아요. 수요 표시라고. 수요 표시 받은 게 병이죠, 병. 그죠? 이 병. 수요 표시 받은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125조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 표시 받지 않은, 수요 표시 받은, 수요 표시 안 받은, 수요 표시 안 받은 이상 다른 애하고 을이 가갖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근데 125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수요 표시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수요 표시가 되려면은 이 을이 계약을 했던 그 사람이 뭐를 받은 사람이어야? 예, 수요 표시를 받은 요거를 받은 그 사람하고 뭔가 계약을 했을 때가 125조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125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수여했다고 통보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때 그 타인이, 여기서 타인이 누구죠? 을입니다. 여기서 타인 을입니다. 그 타인 을이 통보받은 상대방, 여기서 통보받은 상대방이 누구죠? 병이죠. 그 병, 그 외의자와, 그 외의자가 누구예요? 정이에요. 걔하고. 그 외의자하고 뭔가 행위를 하셨죠? 이거는 수요 표시 표현 대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자, 내려갑니다. 디귿.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넘어서버리면 126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하셔야 되고요. 자, 내려갑니다. 상대방은 대리 행위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자, 적용 범위입니다. 일단 어쨌든 수여 표시 자체가 있어야 수여 표시 표현 대리가 됩니다. 내가 대리권을 줬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여 표시. 수여 표시라는 거는 내가 대리 권한을 줬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즉 수권을 수반하는 무슨 대리에만 수여 표시 표현 대리가 적용됩니다. 임의 대리에만. 임의 대리일 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법정 대리일 때는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표현 대리입니다. 밑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 갑이 있고 을이 뭔가 행위를 했는데 을이 권한 내에서 했어요? 권한을 넘었어요? 권한을 넘은 거죠. 그럼 권한을 넘었다는 건 뭐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 권한을 넘었다 라는 건 뭐를 갖고 있었다는 뜻?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뜻. 권한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었다는 건 권한이 있었다, 권한이 없었다.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의 범위가 있겠죠? 그 권한이 한 요 정도쯤 돼요. 을이 갖고 있던 권한이 요 정도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권한을 넘어서서 막 이런 식으로 행위를 했으면 자기 권한 내에서 했어요? 권한 외에서 했어요? 권한 외에서 한 거죠. 외에서. 넘어선 거죠. 이게 이제 월권이 된다는 겁니다. 월권. 그러면 권한을 넘긴다는 건 권한이 있다는 거고 이 권한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수권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권한 줬어요. 가서 임대차 하라고 했어요. 매각을 하라고 했어요. 임대차 하라고 했어요. 임대차 하라 그랬어요. 임대차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을은 어디까지만 하셔야 돼요? 임대차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게 을이 가진 권한이죠.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서 뭐 했어요? 팔았어요. 이 나쁜 놈이. 매각을 했어요. 이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당연히 을은 비싸게 판 거예요? 싸게 판 거예요? 싸게 팔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효로 하고 싶죠? 근데 얘가 임대차만 할 수 있던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갖다 판 건, 갖다 팔아버린 거는 권한 외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아, 무권이죠. 을이 갖고 있던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이 기본 대리권 내에서 했으면 그거는 유권이겠죠. 근데 그 내에서 했어요? 그 외에서 했어요? 외에서 했다. 외에서. 넘었다고 이렇게. 그럼 넘긴 그 부분은 유권입니다. 무권입니다. 무권이죠. 무권. 이렇게가 돼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유효로 하고 싶으니까 본인한테 책임 묻고 싶죠. 표현들이 주장하고 싶고 이때 상대방 선이 무과실 필요합니다.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이 결국에 역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26조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거죠. 권한 외 줄칩니다. 권한 외. 이게 넘긴 거예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월권이라고 해요. 월권. 이때 제3자가, 여기서 제3자 누구 말하는 거죠? 병이에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상대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조문에서는 얘를 뭐라고 말해요? 제3자라 그런다고요. 헷갈리게. 우리는 얘를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얘를 조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3자라고 얘기한다고 얘를요. 헷갈리게. 법 바꿔야 되죠? 법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거. 단어를 뭘로 바꿔야 돼요? 상대방이라고 바꿔야죠. 그죠? 일을 하셔야죠. 일을.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아. 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당한 이유 줄치세요. 이게 선의 무과실 말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 있을 때 이때 본인은 그 행위, 그 을이 했던 저쪽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권한을 넘긴 표현 대리가 되려면은 성립 요건 첫 번째 먼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거를 넘어섰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기본 대리권에는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뭐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복 대리권, 일상 가사 대리권, 표현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완전 반전이 4번에 표현 대리권 있죠? 이거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거든요. 무권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려갑니다. 니은. 월권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을 넘겼다. 이때 기본 대리권에 의한 행위하고 표현 대리 행위가 동종, 유사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갑이 을한테 서류를 다 넘겼어요. 이 서류가 무슨 서류였냐면은 등기 서류예요. 소유권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싹 다 넘겨줬어요. 왜냐면 갑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거든요. 토지를 매수하고 이제 마지막 절차로 뭐만 하면 돼요? 등기만 하면 되거든요. 등기만 하면 되죠. 근데 등기를 자기가 직접 해요, 서류를 맡겼어요? 서류 맡겼어요. 네가 등기하시라고. 그죠? 처남한테 등기 넘겨줬어요. 처남한테. 그죠? 네가 가서 등기하시라고 이렇게. 그럼 처남이 대리인 된 거죠? 대리인. 근데 처남이 당시에 빚이 많았던 거예요. 빚이 많아가지고 이 서류를 가지고 갑의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이거를 홀라당 뭐 해버렸죠? 싹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싹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죠? 돈 빚지고 이 병이 채권자였거든요. 을의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을에게 이 토지를 고스란히 다 양도해버렸다는 거예요. 명의를 싹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서류가 마침 있었으니까. 나쁜 놈. 그러면 을이 병한테 토지를 양도해버린 거는 자기가 지고 있던 빚을 물건으로 갚은 거죠. 이거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 돈으로 갚았어요? 물건으로 갚았어요? 물건으로 갚았죠? 대물변제. 대물변제를 하는 거는 이거는 공법행위예요? 사법행위예요? 사법행위, 공법행위. 예? 국가를 상대로 한 거, 개인끼리 한 거. 개인끼리 한 거죠? 사법행위, 공법행위. 사법행위라는 거죠. 사법상 행위를 한 거예요. 사법행위. 공법 아니에요? 공법 아니에요. 사법행위. 근데 갑이 을한테 넘겼던 그 권한은 등기 권한을 준 거죠. 등기하는 거는 사법행위, 공법상 권한. 이건 공법행위죠. 등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을이 받았던 거는 사법상 권한을 받았어요? 공법상 권한을 받았어요? 공법상의 권한을 받으셨다고요. 근데 을이 공법상 권한을 받아서 했던 행위는 사법행위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종류로 한 거예요? 다른 종류로 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로 하셨다고요. 그럼 이렇게 다른 종류로 한 거는 권한을 넘긴 거, 권한 안 넘긴 거? 많이 넘긴 거죠. 그죠? 아예 영역을 넘어서가지고 더 많이 넘긴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권한 넘은 126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온 판례 문장이에요.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다른 종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디귿 내려갑니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고, 그리고 권한을 넘은에서의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포함되죠.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표현 대리는 양괄호 4번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입니다. 자, 129조를 보게 되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제3자가 과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3자한테 과실,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제3자, 이 상대방이 보호를 받으려면은 선이여야 되고 뭐도 필요하다는 거죠? 무과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제3자 상대방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을은 과거에 갑한테 수권을 받았었죠. 그럼 을은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죠. 근데 갑이 이후에 철회했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가 없어진 거예요? 있었다가 없어진 거죠. 그 대리권이 소멸이 된 후에 뭔가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때의 표현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성립요건 내려갑니다. 기억. 존재했던 대리권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대리권한이 원래부터 없었다면은 129조가 될 수 없어요. 이 129조가 되려면은 소멸 후여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소멸 후 표현들인 거예요. 그럼 소멸 후 표현들이 129조가 되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소멸이 있었어야 돼요. 소멸이. 대리권한이 있었어야 소멸도 되겠죠? 그래야 적용된다는 거죠. 니은 갑니다.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 넘기면 그때는 몇 조가 돼요? 126조입니다. 좌우지가 넘겼다 하면 126조로 가버리기 때문에 126조로 가지 말고 129조가 적용되려면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디귿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역시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전부 다 소멸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25조 표현 대리만 어디에 적용이 안 돼요?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되죠?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있을 때 125조 같은 경우는 임의 대리에는 적용되죠? 근데 어디에 적용 안 돼요?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된다고요. 125조가. 그쵸? 근데 권한을 넘은 126조하고 소멸 후 129조 같은 경우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다 적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디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만 기억하면 되죠. 125조는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대리 파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리 파트는 요 목차별로 다뤄봤어요. 그죠? 대리 제도하고 협의 무권대리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복대리하고 표현대리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통상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대리 파트에서. 많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파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복습할 때 대리를 딱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겠죠? 화이팅. 자, 무효 취소 갑니다. 무효와 취소를 비교해놨죠. 지금 표를 보시면. 자,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효력이 없는 상태가 무효예요. 근데 이거는 성립이,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즉,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여기서 효력이 없다는 건 못생겼다는 거예요. 예? 효력이 없다는 건 못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그러면 존재하는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존재는 하는 거죠. 못생겼다는 건 그래도 얼굴은 있는 거죠. 얼굴은 있다고요.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긴 거라고요. 얼굴이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한다고요. 존재한다고. 있긴 있는 거라고요. 법률행위가 존재하긴 하는데 효력이 없습니다. 주장권자,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취소는 좀 다르죠. 취소는 이거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원래는 유효였거든요. 근데 유효였던 걸 무효로 만드는 게 바로 취소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착오를 했던 사람, 그리고 사기나 강박을 당했던 사람, 그리고 제한 능력자, 그리고 추가하세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입니다. 누구요?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
자, 내려갑니다.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 내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내로 그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줄 치세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아, 이 추인할 수 있는 날 언제부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안날이죠. 그게 바꿔 말하면은 취소의 원인이 그렇죠. 소멸한 날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 그때가 추인이 가능해지는 시점이죠. 그때로부터는 3년 내로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소의 원인이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차고, 사기, 강박이 언제 소멸하냐라고 물어보면 언제 끝나요? 아, 그죠? 차고구나. 그때가 차고의 끝이죠. 그게 차고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한 때입니다. 사기 당하고 나서 아, 사기구나. 그죠? 두드러 맞고 나서 아, 강박이구나. 깨달았을 때가 끝난 때라고요. 그때로부터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종류.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여기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상대적 무효가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절대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절대 다수예요. 절대적 무효가. 상대적 무효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상대적 무효는 딱 2개밖에 없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절대적 무효는요, 지금 개념을 보면은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해서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을 못해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따라서 선의 제3자가 보호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지금 예를 보시면은 뭐 강행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반사회입니다. 불공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의 제3자 보호 못 받습니다. 그리고 추인해봤자 유효로 될 수가 없어요. 추인이 가능한 건 그 밑에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는 비진이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고 통정 허위 표시죠. 자, 기역에 보시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해요?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못해요. 무슨 무효는요? 상대적 무효는요? 대항을 못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제3자, 선의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한다는 거죠. 상대적 무효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2개입니다. 상대적 무효는요. 비진이, 통정이요. 107조하고 108조. 107조 비진이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갑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기로 했어. 팔기로. 땅을 넘겨줬어요. 등기를 넘겨줬어요. 땅 넘겨줬죠, 그죠? 근데 땅이 10억짜리 땅이에요. 근데 갑이 얼마 받고 땅을 넘겨줬냐? 갑이 2억 받고 땅을 넘겨줬어요. 그죠? 왜냐면 갑이 의사 무능력자였어요. 의사 무능력.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해요. 누가 의사 무능력자죠? 예?
만취 상태. 그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사 무능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 사리 분별을 해요, 못 해요? 사리 분별을 못 해요. 만취야 술이 떡이 돼가지고요. 그죠? 예. 주로 제가 주말에 이렇게 이 상태로 지내요. 이 상태. 네? 맨정신으로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만취 상태로 이렇게.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 하는 거죠, 갑이. 그 상태에서 계약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그럼 의사 무능력자 냅둬요, 보호해줘요? 보호해줘야 되죠? 이 계약은 무효로 해버린다는 거죠, 무효. 그럼 의사 무능력자로 계약을 한 거니까 땅의 소유권 넘어간 거, 안 넘어간 거? 안 넘어가고 다 무효라는 거죠, 무효. 등기도 무효겠죠. 이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겠어요, 상대적 무효겠어요?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이죠. 왜 절대적이에요? 비진이도 아니고 통정도 아니라서 그래요. 뭐도 아니고? 비진이도 아니고 통정도 아니죠. 한 100% 다 절대라고요.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원시적 불능이라서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이에요. 왜 절대적이에요? 비진이도 아니고 통정도 아니잖아요. 절대적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 그죠? 예를 들어서 A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잘못해가지고 B 토지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그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자, 갑이 을하고 A 토지 합의했는데 뭐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A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A 토지에 대해서 매매하자고 합의했죠? 근데 등기는 뭐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B 토지 등기 넘어갔다고요. 그럼 B 토지 등기 넘어간 거 있죠? 이거 유효 무효? 이거 원인 무효거든요. 이 등기가 합의 없이 등기 넘어간 거죠? 원인 무효 등기예요. 그럼 이거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예요. 왜 절대적 무효예요? 비진이도 아니고 통정도 아니라서 절대적 무효라고. 절대적 무효.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술 깨고 난 다음에 땅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등기가 무효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 갑이에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을이 가지고 있었어요? 팔아넘긴 후였어요? 팔아넘긴 후였다는 거죠. 이 나쁜 놈이. 누구한테 넘겨놨어요? 선의 제3자예요.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병은 의사 무능력자로부터 그 땅을 사와서 나한테 파는 건지 병은 알았다, 몰랐다? 병은 몰랐던 거죠.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이때 갑이 그 선의 제3자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갔어도 이거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라고요. 계속 무효라고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계속 무효라고요. 그죠? 왜냐면 무슨 무효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적 무효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무효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매매?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뭐 통정 허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경우는 이 계약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무효? 무효죠. 유효냐 무효냐를 물었습니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분명히. 그죠? 등기 넘겼죠. 가장매매 해가지고 가장양수인에게 등기 넘겼죠. 등기 유효, 무효? 무효죠. 계속 무효죠. 그죠? 예. 무효 유효가 섞여가지고 정신 나가겠네요, 진짜. 아니 그냥 무효라 써놨잖아. 무효. 근데 차이는 당사자끼리 무효인데 여기서 갑이 그러면은 을한테 이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은 이미 뭐 해놨어요? 팔아 넘긴 후였거든요. 근데 그 병은 그런 사정을 몰랐던 사람이죠. 이 병이 선의 제3자라고. 선의 제3자.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통정허위 108조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서 대항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요. 108조에서만큼은요. 여기만 그래요. 107조하고 108조만 그래요. 이거 외에는 107조, 108조 이외에는 다 요 상황이에요.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가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에서 절대적 무효가 거의 99%예요. 다 절대적이에요. 근데 딱 몇 개만 상대적 무효? 딱 두 개만 상대적 무효예요. 자, 그리고 상대적 무효의 예를 잘 확인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물론 여기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무효거든요. 그때 그 무효가 상대적 무효라는 거죠. 그리고 통정허위 108조 무효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를 시험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추인 때문에. 자, 앞으로 좀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앞으로. 자, 14페이지 와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 와보시면은 위쪽에, 맨 위쪽에 107조 보이세요? 107조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 2항에, 1항에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돼 있죠? 이때 무효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 말하고 있죠? 상대적 무효라서 이 말하고 있는 거. 상대적 무효라서. 이 말 안 하면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겠지. 이 말 안 하면. 근데 이 말 했죠? 상대적 무효예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16페이지 와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와보시면은 108조가 나오죠? 108조 지금 1항에 보시면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라 그러죠, 지금? 그리고 내려가서 밑에 2항 보세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러잖아요. 107조에서 했던 얘기를 108조에서 또 하잖아요. 왜 같은 얘기 반복하죠? 원래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래요. 원래 무효라는 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몇 조에서는 대항을 못해요? 107조에서는 대항을 못한다고요. 그리고 몇 조에서도? 108조에서도 대항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서만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절대적 무효예요. 좋아요. 자, 42페이지로. 42페이지로 옵니다. 자, 두 번째 무효는 전부 무효도 있고 일부 무효도 있는 거죠. 자, 137조를 보게 되면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일부만 무효예요? 전부가 다 무효예요? 전부가 다 무효인 거죠.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는 어쨌든 법률행위를 했을 거죠. 그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줄칩니다.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이게 가정적 의사예요.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가정했죠? 무효 부분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계약을 했을 거야, 계약을 안 했을 거야? 그래도 계약을 했을 거예요. 자, 갑이란 사람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 위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을이 이걸 산다는 거죠. 을이 살 거라고 계약을 했어요. 땅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집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죠? 집이 마음에 든다는 거, 집이. 그래가지고 이 건물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 일괄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을 살 때 집만 사요? 땅도 같이 사요? 땅도 같이 사야죠. 땅도 같이 사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토지가 무효예요. 토지가 무효예요. 집은요? 유효고요. 그럼 매매 전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라고. 일부가 지금. 일괄 매매했죠? 매매 한 개 한 거, 매매 두 개 한 거. 매매 한 개 한 거죠? 근데 그 매매 계약 속에서 토지가 무효라고요. 건물은요? 유효고요. 그럼 매매가 전부 다 무효예요? 지금 일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인 거죠? 이게 일부 무효라고요. 이때 일부가 이렇게 무효일 때 원칙은 일부만 무효로 취급된다. 전부 다 무효로 취급된다. 전부 다 무효인 걸로 취급된다고요. 원칙은. 전부가 다 무효인 걸로 취급이 돼요. 이게 일부 무효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여기서 갑한테 다 필요 없고 나는 일단 집이라도 넘기라고 이 집에 대해서 만이라도 소유권 넘겨라. 이전 등기 청구. 이거 돼야 안 돼요?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토지가 무효죠? 일부가 무효인 거죠? 그럼 뭘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인 걸로 취급이 되죠? 그러니까 집을 넘기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집만이라도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지금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의 요건이에요. 첫 번째, 법률행위의 일체성, 계약은 한 개 했고요. 그리고 니은에 분할의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별개로 일단 달리 존재하는 거죠. 이게 분할의 가능성이죠. 그리고 디귿, 가정적 의사예요. 야, 나는 땅이 없어도 나는 집만이라도 이거만이라도 나는 살 거다 안 살 거다? 살 거라는 거죠. 땅 없어도 나는 집이라도 살 거죠. 나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던 거죠. 그게 가정적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분할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가정적 의사. 이게 인정된다면은 그때는 전부가 무효다, 일부만 무효다. 일부만 무효예요. 일부만 무효라는 거는 나머지는 유효라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을이 그러면 집만이라도 넘기라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판례 박스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단락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일괄 매매 계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판례 박스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를 하셨습니다. 이때 토지에 관한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하였을 것이다. 줄칩니다. 건물만이라도 어쨌든간 매매를 했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의사를 말하는 거죠? 가정적 의사예요.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토지 허가받기도 전에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 토지든 건물이든 전부 다 무효라는 거죠. 지금 토지 그리고 매매 전부 무효라고 돼 있죠? 매매를 지우고 건물이라고 쓰세요. 매매를 지우고 건물이라고 씁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원칙은 다 무효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칙은요. 근데 예외로 내려갑니다. 법률행위 일체성, 분할 가능성,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토지만 무효다. 즉 건물은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밑에 줄 매수인은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확정, 유동적 무효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